네, 우리 경비업법 1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로서는 경비업의 주요 개념, 경비 허가, 경비도사, 경비원, 경비법인의 임원의 결격 사유라든지 무기관리 수칙 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비업법은 이제 8개의 장,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경비업법이 있고요. 경비업법 시행령이 있고 경비업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시행령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령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행정자치부령, 행자부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31개 조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험범위 이 전체라고 볼 수가 있고 청원경찰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장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32개 조문을 잘 분석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법조문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법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경비업법의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비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가로넣기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육성 및 발전 관리. 그래서 육발관이죠. 육성, 그렇죠? 발전, 관리 이런 것도 가로넣기 때문에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민간 경비업이죠. 그래서 경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를 경비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육성, 발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경비업이 뭐 비리나 이런 거 생기지 않고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경비업법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비업은요. 참고로 경비업은 그렇죠? 사적인 무슨 계약?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경비 좀 해주세요라고 우리 맡아주세요 하면 도급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임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다. 그렇죠? 네, 도급계약이 사적 경비 업무가 되죠. 도급 경비 좀 해주세요라는 도급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경비 수요자하고 경비업자가 만나서 그렇죠? 경비 수요자,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경비 수요자하고 그렇죠?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경비업자하고 도급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비업법상의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경비업이라고 되어 있죠. 예, 보통 경비업,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그 다음에 집단민원 현장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서 행하는 말입니다. 도급이다라는 부분이죠. 도급. 정비 좀 해주세요 하면 도급이에요. 그래서 위임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위임이나 그렇죠? 위임이나 민법상의 대리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종류가 있죠. 그래서 시설, 호송, 그렇죠? 신변보호 업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기계경비 업무, 그렇죠? 특수경비 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시호, 신기, 특 이렇게 되죠. 시호, 신기, 특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시설 경비 업무입니다. 시설이라는 건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데를 경비를 하죠. 그래서 경비를 필요한 시설 및 장소. 그래서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장소에서 도난, 화재, 급박히, 혼잡 등.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비 형태고, 그다음에 도난, 화재, 혼잡 등이란 위험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설 형태는 도난, 화재, 혼잡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될 거예요. 또 경비 중에서 혼잡 경비란 말은 없습니다. 혼잡은 뭐예요? 시설 경비의 일부예요. 네. 됐습니다. 호송 경비 업무라고 되어 있죠. 보통 호송 경비는 뭐 죄수를 호송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ATM기 같은데 현금 자동기에 현금이 쌓이면은 그거 갖다 이제 돈을 운반하는 것들 은행에서 호송 경비 보겠습니다. 운반 중에 있는 현금, 그렇죠? 현금, 호송은 뭐예요? 현금, 그렇죠? 현금 등이죠. 현금 등이니까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그밖에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렇게 되죠. 예. 여기는 혼잡이 없죠. 혼잡이 없습니다. 자, 호송. ATM 현금 쌓이면 이제 운반하는 호송 경비의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번에 자, 우리가 이제 호송 경비 했을 때 만약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운전한다 그러면 서울에 뭐 서초동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호송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할 때는 보통 협조 현금 등이 오면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 그래서 출발일까지가 아니라 출발 전일까지. 그래서 출발 전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도착지입니까? 출발지입니까? 도착지가 아닌 출발지 관할 결정서. 출발지 항상 출발지입니다.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뭡니까? 그렇죠.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일까지야 출발 전일까지 그 도착지가 아니라 그렇죠.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지 항상 출발지입니다. 경비법도 그렇고 처원경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변보호인데 보디가드죠. 신변보호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죠. 그래서 생명신체. 그래서 생명과 신체를 갖다가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누구? 사람. 현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보디가드. 예. 그다음에 이제 기계 경비 업무가 있죠. 기계 경비 업무는 경비 대상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경비대상 외의 장소에 설치된 관제시설. 보통 이제 우리가 기계 경비 업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금은방이 이렇게 있어요. 금은방이 있고 여기 이제 출장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관제시설이 있죠. 관제시설이라는 건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장소가 있고 여기 이제 또 금은방이 3개가 있고 여기 출장소가 있는 겁니다. 동네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출장소에서 만약에 삐삐삐삐 감지가 울리면 이쪽에 연락이 와요. 그럼 이쪽에 출장소에서 출동을 하는데 25분 만에 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장소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관제시설에서 바로 출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5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게 법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 출장소도 여기 관제시설을 통제를 해서 역시 25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경비 대상 시설이 되는 거고 금방 같은 것들이 이게 출장소가 있는 거고 관제시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설 경비 업무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직접 경비원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실전에 경비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세콘 같은 데서 삐삐삐삐 연락 들어오면 여기서 관제시설에서 연락하면 출장소에서 출동하는 출동 차량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 경비 업무는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진된 정보를 감지돼서 송신했어요. 경비대 외의 장소예요. 경비대 외의 장소. 이거 외야. 내야 외야. 외의죠. 외의 장소에서 설치된 무슨 시설? 관제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관제시설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계 경비 업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제시설에서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 경비하고 기계 경비 업무는 한 끗 차이지만 차이점이 뭐냐면은 관제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특수경비업은 뭐예요? 공항, 항공기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키워드는 뭐냐면 국가 중요시설이죠. 공항이라는 국가 중요시설. 무기를 사용하는 특수경비 업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특수경비 업무 보겠습니다. 공항, 항공기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에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데 대통령령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국가정보원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 자, 그래서 국가, 공항, 그렇죠? 항만 또 뭐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등 시설 중 뭐야? 누가 지정?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국정원장. 예, 그 다음에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무슨 법? 통합방위법이죠. 통합방위 무슨 법? 통합방위법, 그렇죠? 통합방위법. 법조문도 알아셔야 돼요. 통합방위법이란 법의 근거에서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주죠.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방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방위.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외국으로 산업 스파이가 동원할까봐 국정원장이 되는 거고. 알겠죠?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아니에요. 예, 보통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을 보통 경찰청장으로 바꿔서 내고요.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뭐예요? 행자부 장관으로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예. 이런 것도 기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해서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에 공항 같은 건 뭐 파괴되면 큰일 나죠.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서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국장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죠. 예, 국장 협의해서 지정하는 시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경비지도사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경비지도사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계 경비지도사랑, 그죠? 일반 경비는 기계 경비지도사로 나뉘죠.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라는 건 뭐예요? 경비원을 갖다가 지도 감독하는 건 경비지도사라고 하죠. 그래서 1기가 되죠. 그래서 기계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기계 경비지도사가 자격증을 따로 따고 과목도 다르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일반 경비는 뭐예요? 시, 신, 특, 호, 송이거든요. 여긴 기계고. 그래서 시설 경비, 신변보호, 특수, 호송 경비 업무. 이런 것들은 뭐 일반 경비 지도사가 파트를 맡아서 하지만 기계 경비 지도사는 기계만 맡아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하는 자를 말하죠.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 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를 구분하는데 일반 경비지도사는 시진 특호 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즉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시설 경비원은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경비원이 뭐 군데군데 있으니까 그걸 갖다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설, 소송, 신변, 특수경비 업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예. 기계 경비사는 뭐예요? 기계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하는 것이죠. 한정돼 있죠. 자, 경비원이죠. 경비원 보겠습니다.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죠. 경비업은 우리가 경비업자는 법인만 됩니다. 법인만 돼, 법인만 됩니다. 개인은 안 돼요.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 경비원, 이제 특수 경비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은 뭘로 나뉜다?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과 뭐예요? 특수 경비원. 특수는 이제 무기를 다루는 거죠. 경비원은 뭐야? 1특이죠, 1특. 이제 경비지도사는 1기고,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초적인 거지만.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경비원에서 법인인데 특수경비원이 있죠. 그래서 무기를 다루는 게 뭐예요? 특수경비원이 되고요. 사실 특수경비원은 뭐하고 비슷하면 청원경찰과 유사합니다.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이 알겠죠? 일반 경비지도사라고 아까 했었죠. 일반 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원을 갖다가 하려면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따로 교육을 받아야지 얘를 교육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수 경비원을 하려면 일반 경비에서도 특수 경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기라든지 그래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기 보겠습니다.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을 말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모형 플라스틱 권총 같은 건 무기로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돼 있죠.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보통 보면은 경비 싸움이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경비원이 집중적으로 배치돼가지고 그 경비 지도사가 상주해야 되는 게 집단 민원 현장이라 볼 수가 있어요. 싸움이 많이 나니까 용역 깡패들이 많이 동원되고 그런 지역이니까 집단 민원 현장 시험에서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일반 노동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하는 사업장, 그렇죠? 그렇죠? 쟁의가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비 사업이 있는 경우. 정비 사업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렇죠? 정쟁. 그다음에 특정 시설에 설치하가 아니라 민원이 있는 경우, 민원. 그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해서 주총, 그렇죠?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주총. 그다음에 건물 등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내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같은 권리에 대한 이해 같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인데 유일하게 뭡니까? 이거는 100명. 쟁의. 이거는 이제 쟁의나 싸움이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은 뭐야? 철거 안 했을 때 철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집행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죠, 민주. 그렇죠. 예.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쟁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대권 후보가 있죠. 대권 후보. 그렇죠. 예. 그렇죠. 100%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보통 이걸 70명으로 많이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이제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철저하게 외우시고 문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것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문자 따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비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경비업의 허가라고 되어 있죠. 허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허가 경비업의 허가 보겠습니다. 허가권자 허가 요건에서 누가 허가냐면 누가 허가한다? 지방경찰청장이 허가하죠. 지방경찰청. 그래서 경비업의 허가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렇죠. 경비 허가 지방경찰청장이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허가 요건 지방 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동안에 법인만 된다 했죠.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을 특정하여 특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시호 신기특 중에 하나를 정한다는 거예요. 시설 경비할지 호송 경비할지 시설 신비업할지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해야 돼. 특정 안 하면 안 됩니다. 특정해요. 그래서 법인 네모치고 특정 네모치고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를 관한 밑줄 지방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를 변경하거나 그렇죠. 만약에 시설을 호송으로 바꿀 때도 그러하다. 변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추가하는 경우도 많죠. 추가하거나 또는 뭐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시설 하다가 호송도 하겠다. 그러면 추가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 중에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됐어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춰야 되는 요건은 자본금이 1억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자본금이 다 1억인데 시설을 1억을 확보하면 호송할 때 1억을 추가로 2억을 확보되는 게 아니라 다 1억만 있으면 이걸 다 요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수는 3억입니다. 이건 1억이고. 그럼 만약에 특수를 하면서 다른 걸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비용이 없어요. 3억 안에 다 포함되는 거고 시호 신기까지는 1억만 가지고 이 4개를 다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거랑 같이 할 때는 뭐야? 그냥 3억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네. 대통령이 1억 자본금 보유해서 한정해서 다음에 경비인력 요건인데 시설 경비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야? 20명 이상의 경비사 1명. 무조건 경비사 1명 있어야 되고 경비사 20명인데 뒤에 요건을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밖에 경비 업무를 수행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설명할 거고. 자 이번에 허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 경비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동그라미 치고 허가를 받은 경비 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 업무를 추가령 변경 허가 신청서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라고 되죠. 행자부령 미치시고 주사무소를 관한 지방경찰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경찰청장에 제출하면 그냥 바로 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서장한테 제출하게 되면은 뭐야 그 경위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방경찰. 이거 신청을 제출한 경찰서장은 밑줄 지시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에 보여야 된다. 이렇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허가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가 신청서의 양식이 허가, 뭐 변경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갱신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서 양식은 하나인데 허가, 변경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 행정자치본에 정하는 서류 보세요. 일단 처음에 하려면 법인의 정관인데 법인은 규칙에 정관이 있어야 되고 법인 등기부는 왜 제출 불필요 중요 표시하고 왜 등기부는 제출 불필요하냐면 등기부는 우리가 전산으로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 지방경찰청에서 다 열람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고 법인 임원은 이력서는 있어야 되겠죠. 네.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 일부가 되죠. 예, 이거는 보통 이력서만 갖추면 돼요. 뭐 사람을 다 채용하지 않고 이력서만 있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본금은 확보계획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본금은 사전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중 확보계획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사람은 뭐예요? 미리 안 해도 나중에 확보하겠다고 이력서만 갖고 있으면 되지만 이제 자본금은 미리 해야 되니까 확보계획서에 선보되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법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은 따로 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3번 체크하세요.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데 다음에 표에 규정한 시설, 자본금은 제외된다 그랬죠?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 미리 갖춰야 되니까 사전에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서의 신청서에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1월 이내 다음 표에 규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확보계획서를 했으면 한 달 안에 확보를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자본금은
확보 계획서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허가 절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검토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 보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 사무를 관할 경찰서를 거쳐 신청의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보통 경찰서장을 거쳐서 제출하기 때문에 받을 때도 경찰서장을 거쳐서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요건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건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경비시설 등의 기준인데 경비시설 업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이든 호송이든 신변이든 기계든 특수든 항상 뭐야 경비지도사 한 명은 들어가야 돼요. 한 명은 들어가야 되겠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요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보시면은 시설 경비선 일반 경비원 20명, 경비사 1명, 그 다음에 자본금 1억이죠. 그 다음에 기존 경비시설 시설할 수 있는 교육장 미치고 기존 정비인력이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복 분사기. 그래서 복경단분이죠. 복경단분. 그러니까 20명에 대한 옷이 있고, 그렇죠? 경적, 호루라기죠, 호루라기. 단복, 그렇죠? 가스 분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기억해 놓으시고. 호송 경비인데 호송은 이제 보디가드인가요? 아니죠. 보통 보면 뭐예요? 돈을 호송하는데 무술요단자 일반 경비는 5명 이상. 그렇죠? 무슨 일반 경비 특수야 일반이야. 일반입니다. 그렇죠? 총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여자. 그래서 자본은 똑같고 기준에 경비 인력을 할 교육장이 있으면 돼 있고 교육장은 다 있으니까 뼈를 외울 필요 없고 호송용 차량이 한 대, 한 대 이상이 있어야 되고 현금 호송 빼기 한 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는 복장, 경동, 단목 분사기는 똑같으니까 됐어요. 한 대. 잘 모르는 건 다 한 대씩입니다. 한 개씩이에요. 신변 보험은 보디가드죠. 그래서 무술요단자인 일반 경무원 5명, 여기서 1명 똑같죠? 네. 근데 호신술을 해야 되고 호송, 신변은 뭐예요? 5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인데 장비해 보세요. 기존 경비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그래서 무전기니까 뭐예요? 유선이에요? 무선 통신이에요?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장이 없죠. 왜 복장이 없냐면 보디가드는 뭐야? 복장을 갖다가 뭐야? 튀게 입으면 안 되니까 복장을 따로 입지 않습니다. 네, 됐어요. 경적 단목 분사기 있고요. 됐어요. 기계 경비 업무죠. 관제시설 있죠. 자, 아까 설명했죠. 전자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 포함한 5명을 포함한 전자통신 미치고시고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없어요. 전자통신만 있고 기계는 없고. 그래서 5명을 포함한 일반 경비원 1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 보세요. 기준 경비 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인데 네모치세요. 관제시설이 들어가죠. 관제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감지장치 및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들어가고요. 그렇죠. 센서 출장소별로 출정에 2대 별표시 2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출장소별로 차가 2대씩 있는 거예요. 그럼 출장소가 2개면 4대 이상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현장 출동한 거 2대. 왜냐면 사고가 2군데에서 터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2대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네. 유일한 입니다. 알아보시죠. 그다음 기준 경비 일성 이상의 경비원, 복장, 경동, 정적 담보 분사기. 특수 경비원은 뭐야? 무기를 다루니까 특수 20명 이상. 그 20명 이상인 게 뭐야? 시설하고 특수가 있죠. 예, 자본금 3억 별표치고 기준에서 교육장교들이고 나머지는 외울 거 없고요. 됐습니다. 예. 특수 경비원만 3억이 된다고 했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교육장은 필요한 거고 무술유단자의 호신 보이세요. 호송과 신변 보면 5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비고 일반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 업무에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 업무를 추가로 할 때는 자본금 갖춤으로 한다. 즉 시설하다 호송했을 때는 1억 추가해서 2억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1억으로 떼올 수 있고요. 다만 밑줄 특수경비업자 외의자가 특수경비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만약에 시설경비업자가 특수로 가려면 지금 현재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니까 2억을 추가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을 포함해서 특수경비의 자본금을 기준에 적합하니까 2억을 더 갖고 오면 되고 이번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 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의 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는 경우는 뭡니까? 만약에 20명과 5명이면 20명 교육장만 있으면 돼요. 25명이 아니라. 왜? 교육은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큰 걸로 기준한다는 거고요. 자, 무술유단자라는 건 뭐예요? 대한체육회나 가맹된 단체, 문체부에서 등록된 무도 관련, 즉 공인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별표하시고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 의무에 필요한 경고성, 안전성,
갖추고 무선통신지 경비시설. 그래서 견안 무경이라고 합니다. 경고성, 안전성, 그 다음에 무선통신시설, 경보시설. 그래서 견안 무경이죠. 그래서 경고성, 안전성, 무선통신시설, 경보시설. 기억해 놓으시고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호송백인데요. 현금이나 그 기중품을 의미하는 이동수단에서 경보시설을 갖춰야 돼요. 경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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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삐삐삐 소리 나고 위치 추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전자통신 분야란 전자통신 분야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니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의 제한입니다. 자, 누구든지 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겠죠. 세콤인데 뭐 세콤이라고 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유사품. 니은번 경비업법 제19조 1항 2호 및 7호의 사유로 경비업자의 허가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된 날부터 몇 년? 10년이 지나지 않을 때 뒤에 설명할 겁니다. 취소 사유는 누구든지 허가 취소된 경비업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알겠죠? 네. 10년을 뒤에 설명할 겁니다. 1호 2호는 벌칙에서. 그 다음에 디귿번 경비업자 19조 1항 2호 7호의 사유로 그리고 허가 탈락 사유입니다. 허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날부터 몇 년? 5년이 지나지 않을 때는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5년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요. 임원이란 건 이제 간부들 얘기죠. 이사나 이런 사람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렇죠? 법인 경우에는 그렇죠? 거의 리을에 해당하는 경우가 뭐냐면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기억번에 파산, 피파죠, 피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렇죠? 민법에서 배우신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렇죠? 피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걸 형의 실효라고 하죠. 실효. 빨간 줄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자, 특수경비 업무. 이거 특수경비 업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수행한 법인인 경우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에 위반해 벌금형 선고가 3년이 지나지. 그 다른 법이 아닌 뭐야?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경우에 대한 법에 위반해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벌금이에요. 벌삼이에요. 벌삼. 조심하십시오. 이건 벌금입니다. 특수경비 업무에 한해서 그렇고요. 일반 경비가 아니라 미음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와 동종의 경비를 수행하는 법인인 경우에 경비업법 제19조 1항 2호 7호 제외고 이건 따로 설명할 거예요. 저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서 허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그 경비업법의 동종의 경비 업무에 대해서 3년간 재취업이 안 돼요. 알겠죠? 그 동종. 이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B번 경비법 제19조 1항 2호의 7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범의 허가 취소 사유 임원이었던 자가 취소부터 5년 이건 그 외의 사유는 뭡니까? 뭐죠? 19조 1항 7호 2호 사유는 뭐예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 기간인데 경비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몇 년? 5년을 합니다.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그렇죠?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그 결격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뒤에 설명하면.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 여러분들이 피파, 그렇죠? 피성년후견,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뒷번에 뭐야? 금고 이상의 형의 시효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 특수경비 업무에 한해서 뭐예요? 법인인 경우에 그렇죠? 경비업법 또는 뭐예요? 대통령 경우에 관한 법에 위반해 벌금의 선고를 받은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벌금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허가 갱신에서 알아두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5년을 딱 받으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년이 있으면 마지막 때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끝나기 30일 전에 요 중간 되기 전에 요 기간에 30일은 빼고 요 전에 기간에 언제든지 갱신할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알아두기 경비업법의 갱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며칠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30일까지는 요거는 요때부터는 안 돼. 30일 전까지입니다. 30일. 여기서부터 이때 아무 때나 다 되는 거예요. 30일 전까지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이 여기서 하진 않겠죠, 갱신을. 왜냐면 그럼 또 5년이니까 요쯤에서 할 거예요. 예. 30일 전까지는 별지 2호 서식이는 경비업 갱신 허가 신청서, 예, 허가증 원본 및 정관. 자, 허가증 정관 첨부해서 왜냐면 허가증 원본에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를 다 변경해야 되잖아요. 더 늘려야 되니까 첨부해서 법인의 주 사무소를 관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경찰 소속의 경찰서 제출하면 그 지체 없이 보내면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에서 등기사항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은 법 36조 2항의 규정에서 허가를 갱신했을 때는 만료된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허가증의 재발급이라고 되는데, 경비업자는 경비업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의 허가증을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을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방경찰청장한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는 뭐야? 사유서를 작성하면 돼요. 그렇죠? 못 쓰게 했을 때는 그 못 쓰게 된 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새로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야? 경비 임원의 결격 사유와 허가증의 재발급 부분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중요한 부분은 그 밑줄 긋던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또 신고 사항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